10월 24일 금요일 유로파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슨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원이다. 펠레그리니는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능력과 중거리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며 전방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코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 빌드업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로마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빌드업 구간에서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전형적인 점유형 축구를 구사한다. 특히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 전개를 완성도로 높게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디발라와 웨슬리 등 부상으로 결장하는 자원이 많지만 팀의 전체 밸런스는 이미 전술적으로 정돈되어 있다. 공격 시에는 윙백이 높게 올라서며 크로스 타이밍을 맞추고 수비 시에는 3백이 좁은 간격을 유지해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한다. 그래서 로마는 경기 전체 리듬을 통제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풀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드로신미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비드라는 침투 타이밍이 빠르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복귀가 느려 압박 지속력이 떨어진다. 수아레는 활동량이 많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으며 중앙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잦다. 풀젠은 라인을 데리고 역습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중하위 전력형 전술을 구사하며 점유율보다는 빠른 전환 플레이를 선호한다. 하지만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면 수비 블록이 무너지고 3백 간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취약점을 노출한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중원 회수율이 낮아 상대에게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자주 허용한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구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약하고 상대에게 빌드업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된다. AS 로마는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점유율 축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펠레그리니와 코네의 유기적인 전개가 경기 리듬을 지배하며 전방의 윙백과 연계 플레이가 날카롭게 작동할 것이다. 풀젠은 압박 저항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로마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완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로마의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지루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주도하며 빠른 템포 전환 시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하랄소는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이 좋고 박스 근처에서의 라스트 패스 정확도가 돋보인다. 릴은 전방 압박이 정교하고 공수 전환 시 라인 간격을 좁히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또한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이 매끄러워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홈 경기에서는 항상 공격 템포를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압박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경향이 있다. 지루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세컨드볼 전개와 코레아의 스피드를 결합한 공격 루트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전술적으로도 팀의 밸런스가 잘 맞아있고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효율이 매우 높다. PAOK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머그, 구게, 샤슈빌리, 베르도스, 펠카스 등 핵심 자원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찰로프는 제공권과 연계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할 때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지브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는 활발하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 정확도가 낮다. 콘스탄티아스는 탈압박 능력은 있으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갇히는 모습이다. PAOK는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떨어지고 전환 과정에서도 연계가 끊기는 빈도가 높다. 중원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어렵다. 결국 전력 손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라인 유지조차 쉽지 않은 구도다. 릴은 전력적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홈의 응집력까지 더해 경기 전반의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PAOK는 부상 여파로 인해 공수 전환의 리듬이 깨져 있으며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다. 결국 릴이 안정된 조직력과 높은 전환 속도를 통해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셀틱은 4-3-3 전형을 유지하며 짧은 전환과 빠른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 헤아나초는 폭발적인 순간 가속과 침투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찢는 움직임이 일품이다. 메다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좁혀드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다. 랄스턴과 존스턴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 라인이 다소 불안하지만 공격 시에는 이선의 연계가 빠르게 가담한다. 트러스티는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으며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돋보인다. 셀틱은 홈 경기에서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하며 전방에서부터 볼 탈취 이후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이다.
특히 이헤아나초의 뒷공간 침투와 메다의 넓은 활동 방향은 스트럼 그라츠의 느린 수비진을 상대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와 공격 템포 유지력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스트럼그라츠는 4-3-1-2 전형을 사용하며 중권에서 밀집된 수비 블록을 형성해 역습으로 전환하는 팀이다. 말로는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고 자타는 짧은 패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키테슈빌리는 전방으로의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수비 가담 시 전환 속도가 느리다. 문제는 포백의 수비 밸런스다. 센터백 조합의 순간 스피드가 느리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수비 전환 시 몸의 방향 전환이 늦어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자주 공간을 내준다. 브루코비치, 후디아코프, 스탄코비치의 부상 공백도 커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결국 셀틱의 공격 템포를 버티기에는 라인 유지력과 커버 타이밍 모두 불안한 편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커버 강력이 느슨해 세컨드 찬스 대응이 어렵다. 셀틱은 이헤아나초의 폭발적인 속도와 메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스트럼그라츠는 수비 간격 유지가 느려 순간 침투에 수차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템포, 공간 활용, 마무리 완성도 모두에서 앞서는 셀틱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텔아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는 좌우폭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라데는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폭발적인 드리블로 돌파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강제로 벌려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니콜라에스쿠는 문전에서의 움직임이 날카롭고 컷백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는 마무리 감각이 돋보인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압박을 회피하며 짧은 패스로 전방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세밀한 패스워크로 상대 미드존을 빠르게 우회하고 안드라데의 돌파 이후 컷백 형태로 니콜라에스쿠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공격 루트를 반복한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좋아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다시 점유하며 경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부상으로 결장하는 멜리카의 공백은 측면 수비 로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홈의 에너지와 공격 밸런스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마카비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후방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는 전개 방식을 선호한다. 빌링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으며 1차 저지선을 형성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한다. 프란콜리누는 공격 전환 시 빠른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지만 팀 전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공격 가담 폭이 넓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떨어진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전환 과정에서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3백은 수비 라인 간격이 좁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느려 안드라데. 같은 윙어 유형을 상대할 때는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상대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안드라데의 폭넓은 움직임과 니콜라에스쿠의 문전 집중력이 맞물리며 전방 공격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트윌라는 부상 변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홈의 강한 템포 유지력과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감안하면 마카비 텔아비브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보이스 포메이션은 4-4-2이며 라벨로송을 중심으로 한 중원 전개가 팀 공격의 핵심이다. 라벨로송은 중원에서 좌우로 폭넓게 움직이며 대각선 침투를 통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라 메잘라형 무브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담당하며 라벨로송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 템포를 이끈다. 기고비치는 라벨로송의 움직임에 맞춰 중앙과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컷백 형태의 마무리를 노린다. 특히 라벨로송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벌려주면 기고비치가 그 공간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영보이즈는 전개 과정에서 짧은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후방 빌드업부터 이선 침투까지 전환 속도가 빠르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홈에서는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크다. 마차도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드리블을 시도하지만 중앙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가 자주 끊긴다. 카이오 비달은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느려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다.
칼록은 일선에서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세컨드 찬스 확보가 어렵다. 특히 중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지연되며 전환 대응이 늦어진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를 따라잡기 어렵다.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벨로송의 움직임이 경기 리듬을 이끌며 기고피치와 몬테이루의 유기적인 영예로 공격 전개가 완성될 것이다. 루도고레츠는 부상 이슈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공중 및 공간 수비 대응 모두 불안정하다. 결국 영보이즈가 경기 템포를 장악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완승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짜임새에 있는 전개와 강한 압박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슈허한트는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탁월하며 공격 시 크로스 각도를 빠르게 확보한다. 그리포는 2선 중앙에서 페널티 박스를 향해 빠르게 침투하며 직접 슈팅과 연계 모두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세컨드볼 장악과 전방 전개 연결의 중심축이다. 아다무,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과 중앙의 연계 템포가 빨라진다. 세트피스에서도 킥징두와 포지셔닝 완성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다. 위트레흐트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빌드업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구간이 많다. 블레이크는 중원에서 압박 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옌센은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강한 미드라인 압박에 의해 전진 공간이 쉽게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측면 풀백들의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후반부에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에서 보여준 상승세를 그대로 유럽 무대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포의 중앙 돌파와 에게슈타인의 패스 템포는 위트레흐트 수비를 흔드는 주요 무기가 될 것이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 완성돼서 앞서는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흐름이다. 노팅검은 4-2-3-1 전형으로 기본 라인을 잡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후 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흔들렸다. 우드는 제공권 경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이선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를 시도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깁스 화이트는 팀의 전술적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공격 전환이 어렵다. 특히 아이나, 도민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 등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전술 완성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연결이 끊기며 수비진과 미드필더 간 거리도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로 인해 수비 전환 시와 C라인이 정렬되지 못하고 뒷공간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술적 일관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무너져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다. 결국 분위기 반전 요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포르투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점유율 기반의 전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사무 오모로디오는 전방에서 볼을 등지고 버티며 2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사인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찬스 창출에 능하며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박스 근처를 장악한다. 베이가는 드리블과 패스의 밸런스를 조율하며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르투는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이 빠르고 라인을 올릴 때도 압박과 전환 템포가 정돈되어 있다. 또한 수비 시에는 더블 볼란치의 강력 유지가 철저해 상대 역습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세트피스 루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다양한 킥 루트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이미 노팅검과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노팅검은 감독 교체와 부상 악재가 겹치며 조직력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포르투는 안정된 전술 밸런스와 중원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경기 템포, 전환 효율,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포르투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 차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포르투의 전술 완성도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짧은 패스 전환과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연계 과정에서 동료를 살려주는 포스트 플레이가 핵심이다. 이하고 아스파스는 셀타비고의 상징적인 공격수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압도적이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폭넓은 커버와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로 팀의 공격 리듬을 이끈다. 셀타비고는 3선에서부터 빌드업을 깔끔하게 전개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패스 루트로 공격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2선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파블로 듀란이 버티고 아스파스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도 주요 득점 패턴으로 작동할 것이다. 교체 자원에서도 셀타비고는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피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디옵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들쭉날쭉하며 마무리 정확도가 낮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전환 플레이의 균형을 잡는 선수지만 동료들의 부상 공백으로 커버 부담이 크다. 주전급 자원인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돈벨레, 쿨리발리, 앞뒤의 결장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 수비 라인의 단테와 은다이시미에가 빠진 영향으로 라인 유지와 공중볼 대응 모두 불안한 상태다. 니스는 역습 전개는 빠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완성도가 떨어지고 압박을 받으면 볼을 쉽게 잃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체 자원의 폭이 좁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안정된 전개와 세밀한 공격 루트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하고 아스파스의 문전 결정력과 파블로 듀란의 포스트 연계는 완성도가 매우 높다. 반면 니스는 부상 결장으로 인해 라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전방 전개에서도 매끄러운 연계가 어렵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운 셀타비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KR 청크는 수비 라인의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베티스의 강한 전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반면 베티스는 압박 이후 전환 루트가 명확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정교하다. 체력, 조직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베티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템포 차이가 극명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압박 리듬으로 주도권을 잡고 전술 완성도의 차이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말모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술적 시그니처다. 구드윤세는 제공권 장악과 전방에서의 압박 시발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선과의 연계 속도가 빠르다. 학사바노빅은 좌측면에서 커신 플레이로 찬스를 창출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후방 밸런스가 불안정하다. 윤세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문전 침투 타이밍이 좋아 압박 이후 세컨드 찬스에서 골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라인을 과도하게 전진시키는 특성 때문에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약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보테임과 시구르드손의 부상 이탈로 인해 포백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전환 수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전방 압박 후 세컨드 라인 복귀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유지되지만 후방 리스크가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그레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 벨료를 중심으로 한 속도전이 팀 공격의 핵심이다. 벨료는 빠른 가속과 타이밍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말메의 높은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간다. 스토이코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롱패스 한 방으로 벨료에게 찬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류비치치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 플레이와 세컨드 슈팅 타이밍이 정확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측면 수비 커버 라인에서 빠른 전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그레브는 역습 시부터 3패스 만에 전방으로 연결되는 빠른 패턴을 구사하며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팀을 상대로는 벨료의 뒷공간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직선 패스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전체적으로 라인 강력 유지와 템포 관리가 안정적이며 전술적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말모에는 전방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과도한 라인 전진으로 인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벨료의 스피드와 스토이코비치의 전환 패스로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속도전의 효율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자그레브가 후반에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핑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